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 77% 돈이 들기 때문. 일본 뉴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미혼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합니다. 기혼자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이유로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한다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와 좋지 않은 면에서는 서로 앞서려고 경쟁하는 사이인 G7 선진 경제대국 일본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력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8일 더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일본인 남성 2명 중 1명은 아이 없는 인생을 보낸다.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 77%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 닥칠 충격적 위례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는 일본에서 평생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의 증가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지원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2023년에 공표한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서는 2005년생으로 2023년에 18세가 되는 여성이 50세가 된 시점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비율은 42%가 된다는 예측이 발표되었습니다. 42%라고 하면 적게 잡아도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아이를 갖지 않게 됩니다. 또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미혼율이 높아 최대 50% 정도, 남성 2명 중 1명이 평생 아이를 갖지 않는 인생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후생 노동성이 2023년 3월에 공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아내가 35세 미만인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 돈이 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29세까지의 젊은층 평균 월 수입은 정규직 약 25만엔, 비정규직 약 21만엔 정도입니다. 후생 노동성이 공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의 혼인수와 출생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의 출생수는 76만 명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과 육아가 양립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근로방식 개혁 등이 이루어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한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가 보육원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아이를 낳을 의욕도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미혼자들 사이에서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02년 시점에서는 남성 31%, 여성 40.2%였지만 2021년에는 남성 47.8%,
여성 59.3%로 급증하고 있어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 의욕 그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 수가 줄어들면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19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1명에 대해 64세까지의 현역 세대가 9.8명이었습니다. 즉 고령자 1인당 사회보장을 9.8명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고령자 1명에 대해 2.1명으로 줄었고 2065년에는 고령자 1명에 대해 1.3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현역 세대 1명이 고령자 1명을 지탱해야 하는 셈입니다. 또 사회보장 이외에도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인구가 부족해 현역 세대의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의해 워라밸이 악화되어 한층 더 저출산이 진행된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줄어들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폐업이나 철수 등이 진행되어 지방의 과소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의 쇠퇴와 노동인구 감소에 의해 세수가 감소하는 한편 고령자에 대한 공적인 케어 비용이나 의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은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페이스로 저출산이 진행될 경우 일본 장성회의가 2014년 공표한 데이터에 나온 대로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우리도 한 명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아이를 갖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만들지 않는 인생도 부정하지 않는다. 육아는 돈과 시간,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일에 쓰는 것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이 2명을 키웠는데 꽤 무겁다. 학비는 앞으로 5년 정도면 완제한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은 거의 없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혼했지만 빚은 남는다. 원래 아이를 돌볼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미 도심 속에도 고령자율이 50% 가까이 되는 곳이 있다. 신축 펜션을 지을 수 없는 곳은 패밀리 세대가 살지 않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 전에 육아, 출산, 결혼도 지원해야 하지만 남녀 격차를 없애려고 진학, 취약 지원을 하면 할수록 여성의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모순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비정규직을 허용해버린 후 일본의 저출산이 한층 더 진행된 것은 틀림없다. 또 그곳을 경계로 평균 임금이 많이 떨어져 일본 셀러리맨의 급여는 오르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죄는 굉장히 무겁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노인을 위한 국가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적합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대로 일본인은 멸종 이기종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내 주변에서는 돈보다 자유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많다. 특히 여성은 대학과 취업까지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선택해 왔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로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아이에게 힘쓰도록 은연중에 요구되는 압력이나 속박을 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상입니다.